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새 와르르 대출 옥죄면서 강남 상구의 경매 낙찰률이 무려 31%로 뚝 떨어져 버렸네요. 강남 상구에서 35건 경매로 넘어왔는데 11건만 낙찰이 됐다는 얘기고, 서울 평균을 크게 밑도는 31.4%에 그쳤다는 건 강남 상구의 경매 열기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동향을 보더라도 낙찰률이 42.5%, 낙찰가율 96.5%, 평균 응찰자 수도 7.7명으로 낙찰률, 낙찰가율, 응찰자 수 모두 공이 훅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앞으로 매매 시장이 어떤 궤적으로 갈 것인가, 분명한 어떤 선제지표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경매 시장이 뚜렷이 보여준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축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앞으로 매매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국토부 장관 후보자 6.27 대책은 적절했고 이제 공급 대책 조만간에 발표할 것으로 지금 워딩을 던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규제가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 수도권, 혹은 경기권 도시만에서 교통 입지를 확실하게 물고 있는 대규모 공급이 터져줘야 그동안 정말 급박하게 쫓기듯 집을 샀던 매수세가 좀 그래도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아주 이상한 논리로 계속적으로 매수자들을 밀어붙였죠. 집값은 결국 올라갈 거고 그것도 터무니없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벼락거지라는 워딩 던지면서 굉장히 많은 매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결국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이 공급 대책이 정말 공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음 카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구축 시장 조정기,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공급도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순이 와 있기 때문에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의 어떤 흐름 굉장히 다시 리사이클링 되면서 아무리 규제가 찾아와도 서울 집값은 공고히 버틴다라는 그런 어떤 좀 왜곡된 전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신고가, 최고가 계속해서 강남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 최고가가 결국에 가서는 비강남권, 수도권, 경기권 집값을 다시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최고가와 신고가는 이전 거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 부동산 상승세의 또 다른 어떤 공격적 반등세, 이건 조금 메인눈을 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매물 추이만 봐도 서울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74,000건에서 75,000건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점점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고, 매수세가 급격한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말미암아 일단 자금이 끊겨버렸으니까 대출 규제가 확실하게 작동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죠. 당연히 서울 거래량은 2,600건 선, 지난달만 해도 11,000건을 뛰어넘는 엄청난 매수세가 몰아붙였지만, 그렇게 몰아붙였던 건 결국 자금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금줄이 커팅이 돼버렸어. 완전히 잘려버렸어. 소방호수가 짧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줄기를 댈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달 2,600건이면 한 3,000건 선에서 거래량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가를 보면 최근 일주일 거래 서울 성동구에서 12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청구 강변, 그리고 성북구에서 7억 정도 하락하는, 한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물처럼 터질 수 있는 그런 하락 거래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지금 수순에서는 간보기 장세입니다. 갯벌 장세예요. 뭔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데 8월 들어서 무섭게 집값이 대조정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8월 한 달은 정말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강남구 매물 어떨까요? 5,900건에서 6,000건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집주인들이 계속해서 집을 걷어들이는 상황이었죠. 왜냐? 집값이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오르는 시점까지 내가 집을 팔지 않겠다 해서 등 뒤로 감췄어. 근데 다시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없거든. 강남도 앞으로 서울 집값을 끌어갈 만한 어떤 견인력이 별로 없어. 왜? 자금줄이 지금 딸리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팔 이유 없다. 강남 집값 더 오를 것이다. 기대는 여전하다. 라는 어떤 심리들이 계속적으로 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거래에서는 강남 거래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말라가고 있는 걸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강남구 거래량 549건에서 195건으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강남 뭐 집값 더 오른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밑불처럼 살아있다는 그런 이상한 지금 뭐 이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좀 확산되는 느낌인데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남구 실제 매매가는 신현대 12차가 7억 정도 하락했고요. 청담자이가 4억 정도 하락. 아직 부족하죠. 90억에서 80억, 40억에서 44억. 진짜 이거 뭐 콘크리트 닭장가 같은 이 아파트가 80억이 넘는다. 강남 아파트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좀 확실하게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서초구 매물은 어떨까요? 4,700건에서 4,800건으로 여기도 지금 매물이 점점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집주인들이 굉장히 좀 다급한 마음에서 매물을 던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서초구가 뭐 2분기 아파트 값이 30억, 서울 평균의 2.3배 정도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여기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량도 서초구가 지금 300건에서 지금 71건으로 쪼그라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이 확 쪼그라들면 결국에 가서는 거래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장 거래가 서초구 D아레나 서초가 1억 4천, 삼풍 1억 3천. 와, 정말 개미 눈곱만큼 떨어졌네. 그죠? 7월 19일, 7월 12일 거래가인데 이거 5억 이상 그리고 10억까지 단기간 안에 떨어져 줘야 서초구가 뭔가 좀 작동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송파구 매물 추이도 3,700건, 3,797건 조금씩 늘어가고 있죠. 소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결국 매수세가 전혀 뭐 접근하지 못하는 집값까지 송파구 자체가 올라가는 건데 강남 상구 한 번 아파트 사두면 대대손손 물려준다는 올 들어 증여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엄청난 고점에 물려있는 강남 상구 아파트들 이게 이제 유산 거의 뭐 이 물려줄 수 있는 대대손손 어떤 자산 가치를 계속적으로 물려준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강남 상구 아파트 값이 상당 부분 대폭 좀 변동이 와야지 이런 어떤 인식들이 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고점에 집값이 딱 물려 있으니까 이걸 그냥 투기 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사용해서 굉장한 어떤 금고잖아, 금고. 아파트 콘크리트가 그냥 금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왜곡된 가치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27 대책 이 약효 결국에 가서는 지금 관망세로 돌아선 시장 후속 대책이 만약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그리고 국토부 장관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단은 공급 대책이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종부세,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건데 보유세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 상향이 돼버리면 상당히 지금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최고가, 신고가, 정상을 찍어버리는 가격들이 등장하게 되면 보유세 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규제가 착착착착 뭔가 맥혀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건데 뭐 신고가 최고가가 뭐 역방향으로 치고 나오면 상당히 부동산 시장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뭐 더 강력한 규제가 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송파구도 거래량이 지금 뭐 500건에서 200건 선으로 지금 뚝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헬리오시티가 7억 정도 하락했고 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가 4억 정도. 확실히 지금 송파구는 그래도 뭔가 하락 진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동구 매물 어떨까요? 지금 4,100건에서 4,200건. 강동구도 지금 쌓여가고 있죠. 강동구도 역시 강남 상구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집값이 오른 곳인데 오른 만큼 내려가는 폭도 클 것이다. 그래서 거래량도 950건 쭉 올라섰다가 122건으로 좀 뚝 떨어지고 있죠. 현장 거래가도 고독 주공 구단지가 6억 8천, 고독 그라시움 3억 8천. 굉장히 긍정적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40% 이상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강동구는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갭2가 굉장히 많이 여기 들어왔었거든. 일단 전세보증금 물고 들어와서 뭐 몰빵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대출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갭투 자체가 원천 이제 차단됐기 때문에 강동구 아파트 값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 많고, 연동해서 마포구도 마찬가지죠. 2,500건, 2,500건 매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이제 그렇게 회전율이 높았던 마포구 아파트 3억 정도가 급락할 정도로 지금 대출 규제로 거래가 멈추면서 풍선 효과도 이제 일시정지가 됐어요. 강남 3구가 엄청나게 오르다가 이게 딱 막히니까 마포구, 마영성 중심으로 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었죠. 근데 뭐 그렇게 올랐던 가격들이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프만 보도 뭐 딱 나오죠. 거래량이 마포구가 700건에서 73건으로 줄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거래 자체가 없어질 만큼 축소되는 느낌 줄 수 있고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가 지금 7억 5천, 그리고 6억 9천, 거의 7억 이상 빠지는 30%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는 아마 8월달 더 극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성동구도 매물 추이가 1,500건에서 1,900건에서 1,941건으로 약간 소폭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성동구도 뭐 한참 집값이 오를 때 집주인들이 오를 때 빨리 팔고 나가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808건 정도의 거래량이 성동구에 있었는데 61건으로 좀 혹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포구와 성동구는 앞으로 8월 달에 엄청난 가격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청구강변이 12억 하락했습니다. 34%, 35억에서 23억으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죠. 벽산도 3.3억. 아마 이런 청구강변 같은 급락 추세 12억 이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가격 추이가 계속해서 릴레이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원구 매물도 지금 뭐 6,500건에서 6,600건. 여기도 뭐 풍선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노원구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물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량도 노원구가 지금 뭐 800건에서 220건으로 지금 확 줄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건데, 보람 아파트 3억 5천, 상계조공 6단지 3억 3천. 대체적으로 50% 찍고 떨어지는 그런 어떤 아파트들이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노도강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집값 하락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어떤 기회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구축 이제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이 틈새가 좀 열리게 되면 들여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숙 이번에 B1 블록, B2 블록 다시 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B1 블록 이렇게 생겼고요. B1 블록은 29층 5개 동 560세대고, B2 블록 여기도 왕숙인데 B2 블록은 29층 587세대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이 되겠고요. 일단 B1 블록은 북쪽, B2 블록은 남쪽에 위치해 있죠. 공식적인 이름은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입니다. 1단지, 2단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9호선 역사 예정지하고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4호선 풍양역도 끼고 있지만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9호선은 그래도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난주에 나왔던 A1, A2 블록보다는 A1, A2가 여기에 있죠. 훨씬 가까운 어떤 9호선 역사 예정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 뭐 B1 블록은 뭐 10대 1이 넘는 그런 경쟁률을 보였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양가죠. B1 블록은 4억대도 있고요. 대체로 5억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2 블록도 4억대, 5억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74제곱과 84제곱. 그래도 중형 평수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59제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이 평형 부분에서 있고, 가격도 한 4, 5억대니까 어느 정도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B1 블록은 대체적으로 5억 2천, B2 블록도 5억 1천만 원 선. 평형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74, 84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대체적으로 평면도 보시면 판상형, 그리고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A, B로 나눠지는데 A가 판상형, B가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공급 일정은 일단 일반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사실. 우선 공급과 추천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사시는 분, 그리고 인천 사시는 분, 서울 사시는 분 누구나 다 당첨 비율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9호선 역사 예정지 입지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A1 블록, 여기 629세대입니다. 이 B1과 B2보다는 좀 약간 북단에 위치해 있어요. A1과 A2가. A1 생겼고요. A2 블록도 608세. 여기는 신혼희망 타운으로 들어오죠. 좀 특화된 공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A1과 A2 풍양역하고 좀 가까운 위치인데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죠. 풍양역 4호선, 9호선 개통 예정이고 GTX B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뚫리게 되면 서울역까지 한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청약은 4억 2천으로 나왔죠. 사전 청약에서는 3억 7천 추정 분양가 나왔는데 분양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이 무주택자라면 그래도 내가 소형 평수로 좀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면 신혼희망 타운으로 또 이 방향을 돌리셔도 되고요. 3억 4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평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는 4억대, 5억대보다는 3, 4억대 신혼희망 타운. 좀 젊은 층이라면 자격 조건 되신다면 충분히 뭐 4호선, 9호선 호재 있고 GTX 호재도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5구제곱 평면도 보시면 A가 판상형이고 B가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A 쪽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신혼희망 타운 역시도 46A 그리고 55A 55는 뭐 거의 59하고 비슷한 평수니까 이건 뭐 별 차이 없다고 보고 46이 좀 소형 평수인데 방 2개 정도 뺄 수 있는 그런 평면도로 나왔네요. 아무튼 무주택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떤 이 3기 신도시의 공급 외에 이제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한 그런 공급들이 이제 국토부 발표회에서 즉각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추진이 되다가 그냥 묻혀버렸어. 까맣게 잊어버린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 쪽의 어떤 분양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접수는 A1, A2 블록이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좀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 간보기 장세가 지속이 되지만 이제 8월부터는 상당히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자산 시장의 파이가 자본 시장으로 옮겨가는 본격적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3,200선을 지금 뚫었죠. 외국인들이 계속 그래도 순매수로 돌아서서 한국 종목을 좀 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새 정부는 이 자산 시장에 몰빵된 65% 이상의 국민의 어떤 자금들을 다 대출이잖아.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어떤 자산일 수가 있는데 이제 자본시장으로 좀 대이동을 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좀 계속해서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뭐 72,000원 정도 뚫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6.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자본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다음 카드, 넥스트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카드가 뭐냐? 결국 공급이다. 그것도 도심 안에서 좀 유력한 공급이 없이는 지금 규제 하나로만 집값을 잡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확실한 어떤 공급 대책이 빨리 발표돼야지만 지금 좀 다시 꿈틀꿈틀거리는 신고가 최고가를 찍는 강남 쪽의 아파트들, 물론 뭐 이전 거래고 좀 딜레이된 거래이지만 이런 어떤 사전적인 어떤 차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도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타이밍 좀 잘 잡으시고 이 포인트를 좀 잘 찍으셔가지고 진입 비용을 최저로 좀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가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50년 만에 찾아오는 무주택자 최대의 어떤 대박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구축도 떨어져 가고 분양 이 시장도 굉장히 분양가 상한제나 뭐 임대 쪽 또 공공분양 쪽 굉장히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절대 없애면 안 됩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경매 시장이 계속해서 위축되는 그런 이 선제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8월달 매매 시장은 상당히 조정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남양주 왕숙에서 나온 A1, A2 블록, B1, B2 블록. 여기 이 사전 청약했던 곳인데 본 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굳이 뭐 청약하라는 얘기 아니야. 일단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좀 잘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대응해 나가신다면 확실히 초기 비용 줄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와플 한번 뚝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